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위기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제한적으로 충격을 준다, 이야기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생긴 이 사태는 저는 우리에게 치명상을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서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위기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하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골드만삭스라고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아주 거대 투자은행이죠. 미국의 투자은행 이렇게 보기에는요, 글로벌하게 엄청난 은행입니다. 바로 이 골드만삭스에서요, 시장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세계 주식시장의 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전혀라고 썼습니다.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지나치게 낙관론에 빠져 있고 에너지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의 주가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의존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순위권에서도 잘 안 보이는 20몇이죠, 그렇죠? 러시아는 순위권에서는 보이지만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러시아 정도 하나 포기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예요. 아니다예요. 왜 아니다냐? 러시아는 원자재의 보고입니다. 원자재의 보고. 다시 말해서요,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광물, 곡물 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서방이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킨 데 이어서 러시아의 어떤 원유나 가스에 대한 검수 조치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러시아도 반대로 똑같이 합니다. 달러 러시아 밖으로 갖고 나가지 마 하고 규제를 시작을 했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보복으로 맞불을 놓은 거죠. 여기다가 500개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 수출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에 쉽게 말하면 러시아산이나 우크라이나산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골드만삭스 이야기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런 위기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다우산업지수 0.58 하락은 했지만 여러분 34,552.99로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마감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위기 다 넘어섰죠? 지난 2월 24일 날 32,272.64를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다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의 위기가 여기서는 그래프상에서는 안 나타나요. 예, 바로 골드만삭스도 이 점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난 3월 14일 날 12,555.35까지 떨어지더니 오늘은 0.40%가 떨어졌지만 13,838.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말입니다. 예, 전쟁의 공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크라이나의 위기는요, 지금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는 더 큰 파고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골드만삭스만 이렇게 또 쉽게 말하면 경고를 한 게 아니에요. OECD도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OECD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최악의 상황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은 적어도 2.5%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4%, OECD 국가는 2%, 그리고 유로존도 2% 정도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2월에 소비자 물가가 3.7%예요. 우리를 OECD 국가에 적용한다 그러면 5.7%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되는 건가요? 미국은요. 미국은 더 큽니다. 지금. 미국은 2월 현재 소비자 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요. 1982년 이후로 최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그야말로 폭등 그 자체입니다. 폭등 그 자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를 몇 번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와중에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2월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거의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더라? 8%까지 올라갔나요? 7.5%? 거의 한 8.7%까지 올라갔죠. 8.7%. 지금 1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7.5%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촉발시키고, 그죠? 금리 인상을 촉발시킨다는 것은 시중에 돈을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면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소비가 늦어집니다. 소비가 늦어지면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OECD도 여기에 대한 경고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유로존은 적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1.4% 정도 더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요. OECD는 마이너스 1%, 미국은 0.9%고요. 전 세계는 1.1% 떨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지금 3.1% 잡고 있나요? 3.1% 1% 떨어지면 2.1%까지 떨어진다는 건가요?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요.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인 미국의 투자은행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경제기관인 OECD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과 지금 말이 일맥상통하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저성장의 고물가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면요.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위기에 대한 인식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